마감의 정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석투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수가 저점을 확인해주고 나서 오늘장까지 반등을 해줬었는데 장 후반에는 좀 힘이 빠졌습니다. 양대지수 소폭의 하락인데요. 거래대금은 전거래일 어제보다는 좀 줄어드는 모습. 코스피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았지만 코스닥에는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볼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2,550부터는 전체 자금이 계속 커져가는지가 포인트. 연속적인 거래대금 증가를 반도체가 주도하면 2,700까지 느낌표 산업 1등주로 느낌표입니다. 네, 오늘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세에 나타났고요. SK하이닉스 쪽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한미반도체가 오늘 반등하긴 했는데 이 역시도 또 음봉을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올랐어요. 3%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자, 2550선에서는 이 거래대금과 반도체의 역할 중요하다는 점 오늘 또 알아볼까요? 구체적인 내용 보면서 내일 전략 세워볼게요.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앵커님한테 그냥 하나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들도 한번 답해 보세요. 영웅 있잖아요, 영웅. 우리가 보통 히어로 있지 않습니까? 히어로. 히어로는 언제 등장하는 것 같아요? 히어로는 역시 난세에 등장하죠. 전문가님. 그쵸. 예전에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그죠? 난세. 어려울 때. 그죠? 어려울 때 영웅이 등장하죠. 왜냐면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추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웅이라는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추종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웅이라는 거는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 대다수의 불특정 개인 투자가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어느 시점에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평화로울 때는 안 해요, 여러분. 난세하지, 난세. 그죠? 우리가 제2의 한미반도체를 찾으려고 하고 제2의 에코프로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 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에코프로라는 이 기업이 최고의 대장주였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150만 원 15배의 시세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가들은 여기서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죠. 꼭지에서. 왜냐면은 긍정적인 기사들도 많고 목표치도 상향하고 그래서 물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저런 주식이 터지기 전에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냐면 이런 구간이 있었죠. 이렇게 폭락 나오는 구간. 절대 얌전하게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도 지금 15배가 터진 거거든요. 1년 동안. 그러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야,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억이라는 포트를 운영을 하는데 이런 종목 한 10%만 여러분들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종목 가운데 한 종목. 그럼 90%의 종목을 반타작 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최악을 가정해보면 4,500만 원이죠. 근데 이 종목, 한 종목 있으면 15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한 종목, 이 10%밖에 되지 않지만 이러한 왕 주도주를 한 종목 잡느냐에 따라서 이 계좌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9개가 실패하더라도 이 한 종목을 잡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2개 잡으면 이건 계좌가 그냥 빨간색으로 그냥 그죠? 계좌 수익률이 되는 거고 3개 잡으면 이거 인생 역전되는 거예요. 삶이 레벨업이 되는 거라고. 삶의 질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약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잡는 게 이번 구간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해야 할 일, 제일 우선 두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이제 보는 겁니다. 이게 1등주 찾는 거다라고 이제 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비유를 하는 거고. 그럼 이런 주식은 이렇게 되기 전에 어떤 과정들이 있냐면 시장이 등락 구간을 거치는 구간 동안에 여러분 경쟁자가 없겠어요?
경쟁자가 당연히 있죠. 한미반도체만 있었겠습니까? 그 한미반도체와 경쟁했었던 수많은 IT 기업들도 있었을 거고, 그런 업체들 가운데서 한미반도체가 압승한 거잖아요. 내가 1등이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구간이 거치는 건데, 그런 영웅이 탄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과 같은 난세가 필요한 겁니다. 요새 난세, 주식시장에서의 난세는 뭘까요? 뭐긴 뭐겠어요. 돈 없는 거지. 그죠? 아니, 돈이 풍부한 시장은 평화로운 시장이잖아요. 차별이 없는 시장. 반도체도 가고, 배터리도 가고, 자동차도 가고, 그죠? 그리고 뭐 중국 손주도 가고, 이런 건 평화로운 시장인 거죠. 2011년도 이 시장처럼. 근데 난세의 시장. 시장 위치는 높은데 돈이 없네? 난세. 그죠? 돈이 쫙쫙 빠지니까 뭐예요? 기름기가 쫙쫙 빠지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기름기가 쫙쫙 빠지니까. 실질적으로 본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만 더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들이 각자 적정 밸류 찾아가는 과정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잘 보면 정석 투자가 여러분들한테 딱 제시해드렸던 자리에서만 수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 잘 체크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제시했던 자리가 2750이었고요. 그 다음에 2550이었고, 중간이 2650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지수를 보세요. 어느 자리에서 멈추나. 2640이잖아요. 이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2750, 2650, 2550에서 현재 시장이 계속 수렴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나오기 전에 미리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렸던 숫자지 않습니까? 이거를 2350대부터 저는 밸류를 이미 다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꾸준하게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거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름기가 빠진 자리인 겁니다. 쫙쫙 기름기가 빠진 거예요. 프리미엄 쫙쫙 빼고, 그 기업이 순수하게 남은 이 본질적인 가치. 그래서 이 구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시장이 기름기를 빼고 나 이제부터 새로운 1등주를 만들 거야.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1등주를 만들 거고 1등주를 찾을 거야.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테스트를 해야죠. 주식으로 치게 되면은 히어로라고 칩시다. 이 히어로가 여러분, 이 주식이 잘 간다고 해서 히어로예요? 시장이 반등 나온다고 해서 히어로예요? 아니죠. 돈의 입장에서 봤었을 땐 테스트해야죠. 시장이 올라갈 때도 잘 올라가는지 보는 거고, 시장이 하락하는데 다른 주식에 비해서 잘 선방하는지 보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차별화 시장인데 너만 유독 강한지, 이런 테스트를 거치죠. 희로애락을 거친다 이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전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전체 거래대금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대략적인 방향을 잡는 데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전체 거래대금이 9조, 그 다음에 10조 정도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제가 한 15년 정도 추적해봤거든요. 매일 추적해봤단 말이에요. 매일 추적해봤는데 2600대 이상에서 머물려면 평균 12조 이상의 거래대금이 유지돼야 됐어요. 90% 이상의 확률로. 그러니까 이게 100%라고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2조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지기 전까지는 기름기 쫙쫙 빼면서 1등주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 지금 시장은. 그걸 지금 찾는 과정들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 명분을 댈 수 있을 만한 게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4월 말에 있잖아요. 또 5월 달에는 바이오 관련된 중요한 학회들도 있고 이벤트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재료로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12조가 터지기 전에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 1등주 쪽으로 다 포지션을 취해놓고 돈이 붙는 쪽으로 해서 계좌 수익을 키우는 쪽으로 이번 4월 말 구간을 대응하시는 게 현명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 구간에서 누가 중요하냐? 1등하고 2등 가운데서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는 제가 여러분 추천드리면서 잘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융지주,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가 따라오면서 거래대금은 좀 증가했었는데 아직 힘이 약하거든요. 이게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삼성전기나 이런 식이 상대적으로 버텨주고는 있으나 한미반도체나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나머지 이오테크닉스 이런 소부장 관련된 주식들로 확산되지 않아요. 1등주를 정체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되면 3등주에 빈틈이 생깁니다. 그 흐름들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바이오 쪽에서. 그래서 HLB 다음에 알테오젠과 리가캠 바이오가 자금을 좀 키워주고 있는데 지금 셀트리온도 좀 꾸물꾸물 매수가 붙거든요. 만약에 바이오 쪽으로 만약 1조 자금이 나오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2,550에서 2,650 요 가둬놓는 구간 동안 반도체가 자금을 키우기 전에 바이오가 상당한 효자 요롯을 할 수 있으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번 구간에 바이오 중심주를 넣은 상태에서 이번 구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배터리 중심주는 아직 1등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이 경쟁하는 것 같다. 이건 나오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자동차와 금융주가 이번에 무너지면은 밑에서 샀던 것도 한 번 또 다시 챙겼다가 또 박스권 대응을 하실 생각을 하셔라. 다시 자금 커지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산업 1등주와 지수 기준으로 2,550과 2,700을 놓고 디테일한 전략을 실천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수 저점 찍고 한 번에 양봉, 한 번에 음봉이 나온 이 시점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시장 전체 자금 12조 원 키워갈 때까지 난세의 영웅이 오는 과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현지 시간 24일부터 빅테크 실적 발표 있으니까요. 중요한 변수들 잘 챙겨보시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